네, 고맙습니다. 경환적 사고 방송 마지막까지 많이 기다리셨을 것 같은데요. 이란, 미국 공습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연구원님 특별히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미국과 이스라엘이 이란을 공격하면서 중동 전체가 전쟁에 지금 휘말렸습니다. 전쟁으로 봐야 되는 거죠? 미국 이란 전쟁 이렇게. 네, 그렇죠. 전쟁이죠. 네. 이거에 관해서 현 상황을 지금 간략하게 먼저 정리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먼저 제가 그 지도 사진 하나 보내드린 거 있는데 그걸 먼저 좀 띄워보면요. 네, 그거. 네. 네, 지금 저기 이제 점점점점 있는 곳들이 이제 폭격을 당한 곳 뭐 이렇게 보시면 돼요. 네. 뭐 좀 여러 가지 다양하게 있지만 그 이제 보면은 미국과 이스라엘이 먼저 이 이란을 공격하기 시작했죠. 근데 매우 특이하게 그 대낮에 공격을 시작했어요. 보통 전쟁할 때 새벽이나 밤에 한밤중에 공격을 시작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네네네. 기습 공격을 해야 이제 적들이 대비를 제대로 못하고 네. 그다음에 우리 뭐 무기나 군인들이 잘 안 보이잖아요. 뭐 네네네. 비행기가 가도 소리만 들리지 뭐 눈에 안 보이니까. 네. 그래서 오후 보통 3시쯤 했다고 네, 그렇죠. 들었는데 그렇죠. 예, 보통은 이제 저녁에 밤에 많이 하는데 오후에 했어요. 네. 그래서 매우 이제 특이한 이제 경우인데 아마 이제 예측을 이렇게 합니다. 그 이란의 이제 최고 지도자 호메이니를 이제 제거하는 게 목적이었기 때문에 네. 그 계속 추적을 하고 있었던 거죠. 네. 그러다가 낮에 어디서 무슨 회의를 한다라는 첩보가 입수되니까 지금이 기회다라고 해서 이제 공격을 했다. 그래서 뭐 밤이냐 낮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네. 확인이 되면 바로 공격할 준비를 하고 있었던 거 아니냐. 지도부 제거가 목적이었군요. 그렇죠. 예. 근데 처음에 바로 제거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사망 소식이 제가 대법원장 사망 소식을 먼저 들었거든요. 그게 사망 확인을 이란에서 늦게 했지 사실 거의 초반에 트럼프가 사망 우리가 승리했다 뭐 이런 식으로 발표를 했어요. 네, 알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지금 뭐 여러 정보가 지금 계속 속보들이 올라와서 사실 통계 내기가 좀 어렵긴 한데 맞아요. 대략 한 2,000곳 정도 이란의 시설들을 타격했다 뭐 이렇게 좀 나오는데 네. 그 이제 전문가들에 따라서는 군사 시설보다는 그 이란의 수도인 테헤란의 이 지휘부를 중심으로 좀 타격한 거 아니냐 네. 뭐 이렇게 보고 있고 그래서 지휘부 그러니까 뭐 참모총장이라든지 무슨 사령관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한 40여 명이 이제 사망한 걸로 이렇게 좀 이제 확인이 되고 있고요. 네. 그런데 이제 이란 같은 경우는 이걸 이미 예상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누가 죽으면 그 후임을 누가 할 것인가 이런 게 다 정해져 있는 상황이란 말이죠. 네. 심지어는 그 후임이 죽으면 그 다음 후임은 누가 할 것인가 뭐 이런 것까지 다 정해놓은 상황이어서 네. 사실 지금 이란의 상황을 보면은 지휘부가 별로 이렇게 혼란스러운 상황은 없습니다. 그래요. 네, 그냥 이미 다 자동으로 그 후임들이 다 이제 역할을 하고 있는 네. 그런 상황이고요. 짤막하게 궁금한 건데 이제 테헤란 지휘부 중심으로 공격을 했다고 하는데 학교는 왜 폭격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학교 근처에 군사 시설이 있었다 이런 이제 얘기가 있더라고요. 네. 근데 뭐 정확하게 알 수는 없는데 오폭이었는지 아니면 의도적이었는지 뭐 의도적으로 근데 학교를 공격할 이유는 없는 거잖아요. 그쵸. 그러면 이제 아마 그 근처에 있는 그 군사 시설을 공격하려고 했는데 이게 이제 정보가 정확하지 않았다거나 아니면 미사일이 뭐 약간 옆으로 비껴갔다거나 뭐 그런 일이 있었겠죠. 근데 비껴나갔다고 하더라도 얘네 미국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그걸 인정하진 않겠죠. 왜냐하면 무기 체계에 어떻게 보면 신빙성에 문제가 있는 거니까. 그렇죠. 아니 그리고 자기들이 이제 전쟁 범죄를 했다는 건 인정하지 않으려고 할 테니까. 그래서 지금 그 학교를 누가 공격했느냐에 대해서 절대 인정을 안 하고 있어요. 자기들 공격했다는 걸 인정 안 하고 있는데 사실 저는 이게 이제 왜 문제냐면 낮에 공격을 시작을 했잖아요. 네. 이게 밤에 공격을 하면 학교가 폭격을 당해도 밤에는 학교에 아무도 없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아무 문제가 없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그 주로 이렇게 도심지나 이런 데 공격을 할 때는 민간인이 있는 곳을 공격할 때는 밤에 공격을 많이 해요. 그래야 네. 민간인 피해가 적어서 그래도 비난을 적게 받으니까. 네. 근데 대낮에 해버리니까 대낮에 민간인이 있는 곳을 막 옆에 군사시설 있다는 이유로 막 공격을 해버리니까 대낮에 민간인들이 다 이제 사회생활하면서 밖에 나와 있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런 사람들이 이제 공격을 받아서 피해가 훨씬 커지는 거죠. 알겠습니다. 지금 이란은 근데 이란이 이제 미국에게 반격을 이제 시작하는 건데 그거는 이제 미군 기지 중심으로 지금 타격을 하고 있다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이스라엘 그다음에 미군 함대도 공격을 하긴 하지만 기본은 중동에 있는 미군 기지를 중심으로 좀 하고 있는데 이란 주변에 이 여러 나라들의 미군 기지가 사실 이란을 포위하는 형국으로 이렇게 쭉 있어요. 네. 여기를 다 공격을 했습니다. 거의 대부분의 미군 기지를 지금 다 공격한 걸로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트럼프도 예전에 자기에겐 국제법 필요 없다 그러면서 이제 뭐 유엔 산하 국제기구 여러 뭐 탈퇴한 거는 뭐 기본이었는데
그거 얘기하면서 도덕성만이 나를 통제한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지금 하는 거 보면 도덕성이라고 하는 건 전혀 없어 보여요. 그렇죠. 이건 진짜 해도 너무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미국을 이 우호적으로 얘기하던 사람들조차 이건 좀 너무한 거 아니냐 이런 네. 식으로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일단은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협상 중간에 공격을 했다는 거예요. 맞아요. 이렇게 되면 이제 이 국제 관계, 협상, 나라 사이의 협상이라는 것 자체가 신뢰가 없어지는 거잖아요. 너네 이렇게 협상하다가 나 공격할 거야?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네. 예, 그래서 이 협상도 제대로 되지 않고 그러면 앞으로 국제사회, 국제 질서라는 거는 오로지 힘 위주로 협상과 대화는 필요 없고 군사력 센 나라가 그냥 군사력으로 모든 걸 다 해먹는 이런 식으로 국제 질서가 굴러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국제사회의 어떤 신뢰를 추락시킨 매우 심각한 문제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고 당시에 그 이란과 미국의 협상을 중재한 나라가 오만이거든요. 오만? 네, 오만이라는 나라가 중재를 했어요. 네. 근데 오만의 외무부 장관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이란이 미국의 요구 사항에 대해서 대부분 동의를 했다. 그래서 협상이 타결될 상황이었는데 네. 그렇게 하고 몇 시간 후에 미국이 공격을 시작을 했다라고 하면서 이건 마치 협상이 타결될 것 같으니까 협상 타결을 바라지 않는 세력이 전쟁을 일으킨 것 아닌가 이런 야. 의혹을 이제 불러일으키는 거죠. 약간 과거의 북미 협상 때 볼턴이 하던 짓이랑 비슷한 거네요. 따지면은. 뭐 그렇게 볼 수 있죠. 아. 네, 미국이 뭐 습관적으로 이렇게 하는 거라고 할 수도 있는 거고. 네. 그러니까 협상이라는 게 사실은 진짜 협상 타결을 위해서 한 게 아니라 네. 그냥 그 협상은 시간 끌기, 명분, 눈 가리기. 그리고 뭐, 하메네이의 위치 찾기, 네. 위치 시간 버는 그 용이었던 거일 수 네, 있겠네요. 그럼 어차피 전쟁은 할 준비는 다 해놓고 전쟁하기로 결정은 해놓고 시간 끌기 위해서 협상은 하는 척하자. 뭐 이렇게 했던 거죠. 알겠습니다. 네. 그거 말고도 지금 이제 문제가 뭐냐면은 일단 국제법을 무시했다는 거예요. 전쟁이라는 게 선전포고를 하게 돼 있단 말이죠. 선전포고가 없었잖아요. 그 다음에 유엔에서 승인하지 않았고 그 다음에 미국에서도 전쟁하려면 의회 승인을 받아야 되거든요. 네. 근데 의회에서 승인 안 받았죠. 네. 그다음에 원래 전쟁 중이라도 군대를 공격하는 거지 민간인은 공격하면 안 되잖아요. 근데 그 이란의 최고 지도자 호메이니는 민간인이란 말이에요. 네. 이렇게 민간인을 공격하는 건 뭐냐면은 나 협상할 생각 없다라는 거예요. 그냥 나는 끝까지 그냥 공격만 하겠다. 다 죽이겠다. 이런 뜻이라는 거죠. 네. 그러니까 생각을 해보면 우크라이나 전쟁도 러시아가 젤렌스키를 향해서 공격은 안 하잖아요. 네. 젤렌스키 그 맘만 먹으면 그걸 제거를 못 하겠어요. 근데 안 한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그렇게 되면 이제 협상이고 뭐고 다 없어지고 이제 난장판이 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전쟁 중에도 원래 적의 수장은 죽이지 않는 겁니다. 네. 그래야 안 그러면 이 상황이 이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인 그렇죠. 거죠. 시작은 했지만 끝은 결국은 그 나라의 수장들끼리 해야 되는 건데 그렇죠. 수장을 죽여버리면 안 되는 네. 상황이거든요. 그렇죠. 그 밖에도 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초등학교 지금 사망자가 165명으로 지금 집계가 되고 있어요. 거기가 네. 이제 초등학교 다 어린애들 뭐 10살도 안 되는 그런 어린애들 이제 여자 학교였다고 하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그 어린애들이 이제 다 시신으로 지금 발견이 되고 있고 그다음에 병원도 공격을 하고 그랬는데 사실 저는 이 초등학교 공격한 거, 병원 공격한 거 이거 보면서 이거는 국제사회가 좀 책임을 져야 된다. 왜냐하면 이게 이번에 처음 나타난 현상이 아니고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에 그동안 몇 년간 계속 해오던 일이었어요. 맞아요. 팔레스타인은 이미 학교란 학교, 병원이란 병원은 다 공격받았거든요. 네. 그래서 얼마나 많은 환자들과 학생들이 죽었습니까? 근데 국제사회에서 이걸 제지를 안 했단 말이에요. 네. 그 이스라엘에 대해서 규탄하고 뭐 성명 발표하고 이런 건 했죠. 근데 외교적으로 그렇게 하는 게 아무런 제지력이 없잖아요. 그래서 사실상 방치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이렇게 쭉 했는데 원래 이렇게 해도 큰 문제 없네? 그러니까 이란에 대해서도 똑같이 하는 거죠. 저는 이거는 진짜 국제사회가 이번 일을 계기로 해서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뭔가 특단의 조치를 해야 되지 않나. 안 그러면 이거 앞으로도 전쟁만 나면 맨날 이런 일이 벌어질 거 아니에요. 네. 국제사회가 미국 빼고 굴러가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 이게 규제력이 생기지. 그렇습니다. 네, 그런 생각 들고요. 근데 가장 큰 정말 궁금증은 왜 전쟁 일으켰지? 이거거든요. 뭐 어떤 이득이 있길래 왜 했지? 이거 있잖아요. 네. 일단은 많은 사람들이 전쟁을 할 거다 안 할 거다 이 예측을 잘 못했어요. 네. 좀 헷갈렸어요. 할 것 같기도 하고 안 할 것 같기도 하고 네. 이런 상황인데 이제 왜 그러냐면은 사실 트럼프의 상황이 전쟁을 해도 죽고 안 해도 죽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전쟁을 한다는 거는 쉽게 말해서 이란을 공격해가지고 자기가 원하는 거 얻어내야 되잖아요. 네. 근데 이게 불가능해요. 지금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는데 이걸 하려면 이란을 점령을 해야 되는데 네. 지상군 투입을 못한다. 네. 지금 그 중동에 미군
지상군 가지도 않았어요. 그러니까 지상군 투입은 애초에 생각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지상군 투입 안 하고 공습만으로 이 체제를 바꾸고 정권을 바꿔서 뭘 한다? 이거 불가능하다는 네. 거죠. 그래서 어차피 해도 안 되는 상황. 그렇죠. 네. 네. 그러면 해서 아무런 득도 없는 전쟁을 하면 트럼프가 그 뒤에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니까요. 예, 그 뒤에 이제 국민들한테 맞아 죽는 거죠. 네. 예. 근데 안 하면 어떻게 되느냐? 지금 트럼프가 매우 이 국내 정치적으로 위기에 몰린 그렇죠. 상황에다가 취약하죠. 그 이제 여기 이제 그 이란과 협상을 하는 협상 대표가 인터뷰한 내용이 있는데 지난주에 잠깐 소개를 해드렸는데 트럼프는 원래 해군 무력을 엄청나게 집중시키면 이란이 항복할 거라고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걸 기대했는데 왜 이란이 이렇게까지 위협을 하는데도 굴복을 안 하지? 이상하다. 이런 상황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까지 이제 막 항공모함을 2척을 보내고 막 미군들을 잔뜩 집중시켜놨는데 아무것도 안 하고 야 이거 아닌가 보다 그러고 다시 되돌아온다. 이것도 트럼프 모양새가. 입장에서는 이제 망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와서 발 뺄 수가 없으니까 뭐라도 해야 되는 상황이었던 거다. 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아니 근데 최근 기사 보니까 트럼프가 지상군 투입까지 고려하고 있고 한 4주 정도 전쟁을 더 지속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여전히 지상군까지는 생각 안 하고 못 할 거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그렇죠. 이건 그러니까 지상군을 투입하더라도 이건 그냥 정규군이 아니라 그 이제 특수부대라든지 용병이나 특수부대나 이 정도 소수를 보내는 네. 것 정도는 해도 지상군 전체를 들여다보낼 수가 없습니다. 지금 미국의 상황 자체가. 네, 그리고 네. 지금 중동에 가 있는 미군이 그 정도로 준비가 전혀 돼 있지 않는 상황이고. 네, 네. 네, 네. 그리고 알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한 가지만 더 네. 이제 좀 짚어보자면 네. 최근에 이제 베네수엘라를 공격했고 그 다음에 이란이잖아요. 이 두 나라의 공통점이 뭐냐면 중국에 석유를 공급하는 나라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미국은 장기적으로 중국을 고립 봉쇄하기 위해서 중국을 이 압박하려면 뭐가 필요한가? 석유를 끊어야 되겠다. 그럼 중국에 석유 파는 나라가 어디지? 베네수엘라도 있고 이란도 있네. 이 나라들. 그러니까 베네수엘라와 이란은 이 미국의 제재를 받고 있어서 다른 나라에는 석유를 못 팔고 있는데 네. 중국은 그걸 무시하고 막 사고 있었기 때문에 네. 중국이 이 두 나라한테서 석유를 사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 이거를 끊기 위해서 두 나라를 공격한 건 아니겠느냐 이런 이제 분석도 있습니다. 네, 요 상황만 봤었을 때는 대만 전쟁 진짜 할 것 같아요, 트럼프는. 그렇죠. 중국을 견제하는 게 가장 이제 전략적 목표이기 때문에. 네, 알겠습니다. 근데 국내에서는 이란이 독재 체제여서 민주주의를 위해 공격했다. 이란이 5.18과 좀 비슷한 상황이다. 이런 주장을 하면서 미국의 공격을 막 지지하거든요. 이거는 좀 어떻게 보십니까? 실제로 그 국내에 있는 이란 그 이제 거주자들 있잖아요. 이 사람들이 집회를 했어요. 그 미국의 공격을 지지하는 집회를 주말에 했더라고요. 그래서 아 저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도 있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리고 보면 이제 좀 나름 민주적이고 진보적인 생각을 한다는 사람조차도 이런 얘기를 해요. 이란이 그 작년 연말에 그 시위가 되게 과격하게 벌어져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죽지 않았냐. 맞아요. 이게 지금 5.18이랑 비슷한 상황 아니냐. 이란 군부가 막 지금 민간인들 시위대들 학살하고 있는 거 아니냐. 맞아요. 그래서 이걸 도와주기 위해서 미국이 공격한 거기 때문에 이건 지지해야 된다라고 하는데 그럼 똑같은 상황으로 5.18 때 전두환 군부 독재가 광주 시민을 학살하고 있을 때 일본 자위대가 침공을 해왔다. 그럼 그 지지할 거냐 이거예요. 똑같은 거잖아요. 네. 입장 바꿔보면. 네. 그 말이 안 되는 거죠. 뭐가 됐든 간에 국가 주권과 국민 주권을 지키는 거는 자국 국민들이 해야 되는 거지 남이 들어오는 거는 이제 안 되는 거죠, 사실은. 그렇죠. 알겠습니다. 미국과 이스라엘의 그러면은 목표는 뭘지 해도 망하는 전쟁, 안 해도 뭘 가든 망하는 거 이런 건데 지금. 네. 세 가지 목표가 있습니다. 네. 하나는 이란 정권을 교체하는 거예요. 네. 이란 정권을 교체를 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되죠. 그래서 이란이 친미 국가로 친이스라엘 국가로 가면 모든 게 이제 해결되는 건데 네. 사실 이제 이게 가능하겠냐라는 게 있고 그러면 그게 안 될 것 같으면 핵시설은 일단 제거해야 된다. 아니 아직도 핵시설이 그럼 제거가 안 된 거예요. 왜냐하면 지난번에 한번 미국이랑 이란이랑 이렇게 서로 주고받는 게 있었을 때 그때도 미국이 이란 핵시설 다 제거됐다 막 이렇게 얘기했었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 사이에 몇 달 사이에 다시 복구를 했나 봐요. 이런 식으로 하는데 네. 사실
한 20여 년 전부터 이스라엘에서는 끊임없이 무슨 얘기를 했냐면 이란이 지금 내일 모레면 핵무기를 개발할 완성을 한다. 큰일 났다. 빨리 공격해야 된다. 이 얘기를 임박했다. 수십 년째 계속 반복해 오고 있었어요. 알겠습니다. 근데 이게 문제는 뭐냐면은 이란이 아마 핵무기 개발을 하지 않았을 걸로 저는 이제 생각을 하거든요. 왜 그러냐면은 이란은 신정 국가잖아요. 네. 종교 지도자의 결정이 가장 중요하단 말이에요. 네. 종교 지도자가 그 칙령 파트와라고 부르는데 칙령을 내리면 그게 쉽게 말해서 법이 되는 거예요. 헌법이 되는 거예요. 그 중에 뭐가 있었냐면 핵무기 개발하지 않는다. 이게 칙령에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아마 핵무기를 개발하지 않고 있었을 거다 지금까지는. 네. 저는 이렇게 이제 생각이 되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미사일. 이 미사일이 이스라엘을 위협하기 때문에 이스라엘 제거한다. 입장에서는 이란에 있는 미사일들을 다 제거해야 된다. 네. 이게 이제 목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언론에서 보면 미국이 이미 이긴 것처럼 보도하는 언론들이 좀 다수예요. 근데 또 어떤 언론 보면은 반대로 또 이란의 상황을 이란이 어디 공격했는지에 대한 상황을 많이 보도를 하는데 실제 전황은 지금 어떤지 궁금합니다. 네, 지금 전쟁 일어난 지 며칠 안 돼가지고 사실 이 전쟁이라는 게 시작되면서부터 온갖 가짜 뉴스가 퍼지게 돼 있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 게 맞고 어느 게 틀린지 몰라요. 네. 특히 이제 최근에는 이 AI를 이용한 딥페이크 영상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뭐 무슨 사진, 영상 이런 거 돌아다니는 거 보면은 진짜 같은데, 근데 따지고 보면 말이 안 되는 상황인데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네. 그래서 이런 건 좀 주의해서 봐야 될 것 같고 일단은 지금 초기에는 미국과 이스라엘의 공군력이 압도적인 우세를 보이면서 이란을 공격을 했어요. 그래서 네. 2,000곳이나 공격을 했고 이란은 공군력이 좀 약합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미사일을 위주로 공격을 하는데 미국과 이스라엘은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주로 구축함에서 그 토마호크 순항 미사일을 위주로 공격을 했지만 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공군이 직접 이제 F-35나 F-15 이런 것들을 띄워가지고 가서 공격을 하는데 이게 우리가 이제 미사일이 아주 강한 무기고 미사일이 최고다라고 생각하지만 실제 파괴력으로 놓고 보면은 공군에서 떨어뜨리는 폭탄이 파괴력은 더 세거든요. 이게 그 더 저렴하고 네. 더 파괴력도 많고 한꺼번에 더 많은 양을 쏟아부을 수 있고 그렇기 네. 때문에 네. 일단은 이제 미국과 이스라엘의 공격이 더 우세하죠. 그래서 이란이 상당히 많은 피해를 봤어요. 지휘부도 뭐 대거 사망을 했고 방공망도 많은 부분이 무력화됐고. 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란이 땅덩어리가 엄청나게 넓어요. 네. 그리고 이 미국과 이스라엘과의 전쟁을 대비를 해서 군사 시설을 지하에 곳곳에 분산 배치를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휘부는 제거했는데 지휘부는 후임의 후임까지 다 정해놨다고 했잖아요. 네, 그래서 별로 혼란이 없다. 네, 그래서 지휘부는 다시 복구됐고 네. 그다음에 군사 시설은 실제 지상에 있는 레이더 기지는 많이 이 박살이 났지만 네. 지하에 있는 미사일 기지라든지 드론 기지라든지 이런 것들은 거의 멀쩡하기 때문에 지금 이제 며칠째 이란의 이 공세가 전혀 사그라들지 않고 있어요. 미국이 그렇게 폭격을 하고 있어도 네. 그런 상황이다. 이게 이제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이제 더 지켜봐야 되는 상황인데 네. 이게 미국과 이스라엘은 단기전으로 끝내고 싶어요. 늘 그래 왔죠, 사실은. 네. 누군가를 침략할 때. 그렇죠. 네. 예, 베네수엘라도 뭐 하루도 안 걸려서 그냥 끝내버렸잖아요. 네, 네, 그런 네. 식으로 이제 하고 싶은데 왜 그러냐면 미국은 미국 본토에서 무기를 싣고 중동까지 가서 전쟁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지금 갖고 간 이 미사일 폭탄들 다 쓰고 나면 어떻게 해요? 다시 미국 가서 또 가지고 채워가지고 와야 되는데. 네. 근데 이게 미국의 미사일 생산 능력이라는 게 이번 우크라이나 전쟁에서도 이제 확인이 됐지만 생산 능력이 되게 이제 느려요. 그러니까 미사일 한 발 만드는데 막 몇 달씩 걸리고 막 이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장기전으로 가면 미사일이 바닥이 난단 말이죠. 그럼 지금 우크라이나에도 무기 줘야 되지, 뭐 여기저기에 무기를 줘야 되는데 네. 무기를 줄 수가 없는 거죠. 자기들 쓸 것도 부족한 네. 그런 상황이 되는 거고. 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더 이제 이 불리한 게 뭐냐면은 이스라엘 지도상에서 보면 되게 땅이 좁잖아요. 맞아요. 이란에 비해서 47배인가 뭐 그렇다고 하는데 네. 텔아비브 이스라엘의 수도가 텔아비브거든요. 텔아비브 면적이 그 서울의 서초구보다 조금 약간 넓은 정도? 그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여기에 미사일을 쏟아 부으면은 완전히 그냥 초토화가 되는 초토화죠. 거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 같은 경우도 전쟁을 할 때 절대 장기전으로 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네. 근데 이번에 이제 그 팔레스타인 하마스와의 전쟁을 장기전으로 몰고 간 건 상당히 이례적인 이제 일이었던 거고요. 그러니까요. 이란 근데 보면은 지금 아까 얘기하신 미국과 이스라엘의 목표에서 이란 정권 교체도 그 지휘부만 사실은 사망하게 만들었고 아무것도 지금 된 게 없는 상황인 거죠. 뭔가 목표가 달성이 돼야지 전쟁을 끝낼 텐데. 그렇죠. 아직은 뭐 목표 달성된 게 없는 거죠. 네. 그리고 제가 사진 하나 가져온 거 있는데 사진
보시면 저게 이제 그 카타르에 있는 미군 기지예요. 네. 미군의 레이더 기지인데 레이더가 그 저 동그랗게 하얀 동그란 게 저게 레이더거든요. 저 안에 레이더가 들어 있어요. 저게 완전히 박살나 있잖아요. 네. 저런 식으로 지금 이 중동에 있는 미군 기지의 레이더들 그다음에 공군 기지들이 박살이 나고 있는데 이건 뭐냐면은 이란이 미국이 자기들을 공격할 때 레이더로 자기들을 이제 감시하고 저기 공군 기지에서 이제 비행기가 떠서 자기들을 공격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저기를 먼저 공격을 다 해버린 거예요. 전투기로 와서 다 폭격을 때리니까. 네, 그렇죠. 전투기가 뜨지 못하게 아예 공군 기지를 파괴하고 그다음에 네. 레이더 기지를 파괴하고 뭐 네. 이런 거고. 영상 하나 또 제가 보내드린 게 있는데 이게 재생이 되려나 모르겠네. 됩니다. 아, 네. 저게 이제 카타르인데 카타르에서 지금 발사하고 있는 게 미국의 패트리어트 미사일이에요. 네. 두 발을 발사했죠. 네. 이란의 미사일을 요격하기 위해서 저 이제 두 발을 일단 발사했으면 보통 미사일 한 발이 오면은 두세 발을 발사한다 그래요. 네. 근데 지금 이제 이란 미사일은 잘 안 보이는데 저기 보면 밑에 하얗게 작은 보여요. 점 네, 네, 이제 네. 점이 세 개가 됐죠. 네. 이란 미사일이 맨 밑에 있고 네. 패트리어트 미사일 두 발이 지금 쫓아가는데 네. 아, 네. 유격을 실패하네요. 네, 못 맞춥니다. 아. 못 맞췄어요. 어. 네. 그래서 부랴부랴 한 발을 더 쏩니다. 네. 또 쏘네요. 네, 또 쏘죠. 아, 저렇게 되는 거구나. 네. 그래서 그래서 맞추느냐? 네, 아. 또 못 맞춥니다. 그리고 저게 그대로 떨어져서 와. 미군 기지를 이제 폭격하는 저런 와. 모습인데 와. 저걸 아마 미군이 직접 찍은 것 같아요. 미군 병사가 저걸 휴대폰으로 찍은 것 같아요. 이제 저게 이제 하우스 오브 다이너마이트 영화로 보면 저 영상을 찍은 미군이 이제 토를 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네, 영화에선 그렇죠. 네. 저게 이제 카타르의 알 우데이드 공군 기지라고 유명한 이제 미군 기지인데 저희가 네. 이제 타격받는 모습인데 저걸 보면은 뭐냐면은 미국의 패트리어트 미사일 뭐 사드 이런 거 되게 자랑을 많이 하지만 실제로는 그 이란의 저런 중거리 미사일도 제대로 못 막고 있다. 네. 이런 것들이 이제 보여지는 거죠. 네. 그래서 지금 이란의 공격이 상당히 매섭게 진행되고 있고 이란도 방공망이 많이 무력화됐지만 미군도 지금 뭐 레이더 기지나 이런 것들이 다 파괴되면서 방공망이 상당히 무력화됐고 와. 또 흥미로운 게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게 뭐냐면 미군 F-15 세대가 격추가 된 사건이 있었어요. 와. 근데 이제 이란의 미사일에 의해서요? 그거가 이제 미스테리인데 미국에서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쿠웨이트군이 5인 사격을 해가지고 우리 F-15가 격추됐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주한미군이 비행기 띄웠는데 한국군이 실수로 미사일을 쏴가지고 격추시켰다는 거예요. 그것도 세 대나. 말이 안 되죠. 예, 좀 황당하잖아요. 네, 아니 네, 네. 한 대 정도는 실수라고 해도 세 대나 한 발 쏘고 맞추고 재밌네 한 번 더 쏴볼까 뭐 이런 것도 아니고 어떻게 그게 말이 되는 거예요. 네. 근데 이제 이란에서는 자기들의 대공 미사일이 요격을 한 거다, 격추시킨 거다 이렇게 이제 발표를 했는데 이제 전문가들마다 이제 의견이 다릅니다. 근데 대체로 이제 주류 언론에서는 쿠웨이트군이 5인 사격했겠네. 그게 주류라고요? 네, 그게 이제 주류 언론에서는 이렇게 보도를 하고 있는데 몇몇 전문가들은 야. 아니 한 대면 모르겠는데 세 대나 격추하는 그쵸. 게 말이 되냐? 황당하죠, 이거는 좀 정말. 말이 안 되고 이란의 대공 미사일이 쏜 게 맞는 것 같고 지금 네. 미국이 발표하는 자료들을 놓고 보면 사실 뻥이 너무 많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것도 못 믿겠다. 근데 F-15가 하루에 한 번에 3대씩이나 격추된 건 사상 초유의 일이기 때문에 네. 미국 입장에서는 상당히 좀 타격이 크다. 뭐 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습니다. 아니 미국은 자기가 전쟁을 일으켰고 전쟁 정당화도 하고 싶고 자기 무기들이 이만큼 세다라는 것도 엄청 보여주고 싶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절대 인정을 안 할 것 같아요. 그렇죠. 끝까지 마지막까지. 인정 안 하죠. 네. 알겠습니다. 이번 전쟁에서 미국이 보인 특징 좀 몇 가지 짚어주시죠. 네, 일단 이 미국이 그동안에 이제 사용하는 무기들이 고가의 최첨단 무기들을 많이 썼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전쟁하면 돈이 많이 들죠. 네. 그런데 이런 최첨단 무기들이 이제 워낙에 비싸다 보니까 함부로 쓰지는 못한단 말이에요. 아껴 써야 되는 거예요. 그런 측면이 있었는데 이번에 전쟁에서 매우 특이하게 미국이 저가 자폭 드론을 개발을 했어요. 루카스라고 해가지고 이게 이란의 그 자폭 드론 샤헤드를 모방해서 만든 거다 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오. 그래서 싸구려 자폭 드론을 대량으로 만들어 가지고 사용한다는 어떤 특징이 있는데 네. 이게 이제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이 자폭 드론을 조종을 그럼 누가 하느냐? 한 번 보낼 때 막 수십 대, 수백 대를 보내거든요. 네. 그러면 수백 명의 조종사들이 그걸 지상에서 조종하고 이게 안 돼요. 네. 그럼 어떻게 하냐면은 이거를 이제 AI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제 우리가 SF 영화 보면은 그 인공지능 로봇가 사람들 막 학살하고 다니잖아요. 네.
그래서 로봇가 사람을 해치지 못하도록 프로그램 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 하는데 그게 이제 얼마 전에 아침 방송에서 나온 그 얘기구나. 겸손님들 다해서 요 얘기가 잠깐 나왔거든요. 아, 그래요? 네네네. 네. 근데 이미 지금 AI가 사람들을 이렇게 많이 죽이고 있어요. 아 그래요? 네, 이미 이번 죽이고 일이 있어요. 아니구나. 그렇죠. 이게 언제부터 활성화됐냐면은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에 하마스를 소탕할 때 이런 식으로 했어요. 그 유명한 이제 미국의 팔란티어라는 기업이 있거든요. 혹시 들어보셨나요? 아니요, 못 네, 들어봤습니다. 팔란티어 요즘 아주 잘 나가고 있는 기업이에요. 네. 이 기업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AI 기업들이 뭘 하냐면은 하마스 대원들의 얼굴을 학습을 시켜요. 그 다음에 드론을 띄워가지고 팔레스타인 지역으로 보내요. 그러면 얘가 쭉 보면서 얼굴 보고 쟤 하마스 대원일 것 같아. 그럼 공격하는 그럼 가서.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게 하마스 이제 군대 시설이든 아니든 민간인 시설이든 네, 상관없이. 그렇죠. 민간인이든 뭐 그러니까 진짜 결국 나쁜 놈들이야. 컴퓨터 인공지능이 적인지 아군인지를 판단해서 공격을 하게 만들어 버리는 거죠. 이런 걸 이미 지금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결국은 이런 이제 자폭 드론도 그런 식으로 이제 운용을 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AI한테 그냥 맡겨서 이란에 일단 보낼 테니까 이란에서 너가 볼 때 저거 군사시설 같은데 그럼 공격해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거죠. 그러니까 네. 아마 이제 학교 같은 데도 저기 왜 군사시설 같이 생겼네? 공격했을 가능성도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거 보면은 AI가 문제라기보다는 그 AI라는 수단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도덕성이 문제인 거예요. 그렇죠. 그걸로 사람의 생명을 지금 한두 명도 아니고 이렇게 이제 맡기는 게 말이 되나? 뭐 이런 게 좀 있고. 네. 그 다음에 또 하나 좀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 게 미국 내 지휘부에서 뭐 전쟁부 장관이라든지 합참의장이라든지 이런 사람들한테서 나오는 얘기들이 약간씩 좀 이제 혼선이 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전문가들은 뭐라고 보냐면 이거 트럼프가 작전에 개입하고 있는 거 아니냐. 그래서 원래 전쟁은 쉽게 말해서 전쟁을 전문적으로 이렇게 하는 군인들한테 맡겨야 되는데 트럼프가 자꾸 들어가서 여기 공격해 저기 공격해 뭐 이거 해 저거 해 이러고 있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능력이 없는데 이렇게 하고 있는 거 아니냐라는 뜻인 거죠. 그렇죠. 지금?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지휘부 내에서도 혼선이 생긴다. 네. 이거 원래는 전쟁 이런 식으로 해야 되는데 트럼프 와가지고 자꾸 뭐 엉뚱한 거 시키고 뭐 그런 느낌이 좀 든다. 뭐 네. 이런 이제 분석들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란에는 이란 전쟁, 그러니까 이번 전쟁에서 이란은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네, 일단은 좀 특이한 게 중동에 있는 미군 기지들을 집중적으로 공격하고 있다라는 거.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전쟁이 나면 이스라엘을 집중적으로 공격할 거다라고 했는데 물론 이스라엘도 지금 엄청나게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네. 받고는 있는데 의외로 이스라엘보다는 미군 기지들을 좀 집중적으로 공격하고 있다. 그래서 상당히 전쟁이 이렇게 되면 전쟁이 확전되는 거잖아요. 네. 그 예를 들어서 뭐 사우디가 있어. 사우디의 미군 기지를 공격해. 그럼 사우디가 저긴 미군 기지니까 우리랑 상관없지 이렇게 안 하잖아요. 안 하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 같은 경우 중국이 주한미군을 폭격했어. 그러면 네. 저긴 주한미군이지 우리는 아니니까 우리는 상관없어. 이렇게 안 되잖아요. 되죠. 결국 왜냐면 다치는 것은 우리 영토인데. 우리 영토에 폭탄이 떨어진 거잖아요. 네. 그런데 이제 그렇게 되면 이제 확전이 될 수 있는데 그렇죠. 근데 그게 이란의 잘못된 전략은 아니지 않습니까, 사실은? 그렇죠. 왜냐면은 이란이 자신감이 있으니까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럼 예를 들어서 이란이 공격을 했어. 그럼 사우디가 어쭈 우리 땅을 공격해? 우리도 그럼 너네 공격할 거야라고 하면 해봐라 이런 거예요. 아니면은 미국이 멈춰. 너네 주한미군 기지 그만 다치고 싶으면 너네가 멈춰라는 또 하나의 자신감일 그렇죠. 수 있는 거고요. 네, 그런 거죠. 왜냐면은 사실 중동에 있는 이 많은 나라들은 미국이 지켜주고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미군 기지가 공격받을 정도면 사실 그 원래 나라들은 미국이 우리를 지켜준다는데 자기들도 당하고 있네. 겁먹어 버리는 거죠. 네. 그 다음에 지금 보면은 이제 이란이 여기저기 공격을 하고 있는데 군사 시설뿐만 아니라 무슨 뭐 호텔을 공격했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그 다음에 뭐 석유 시추 시설을 공격했다, 뭐 이런 얘기들도 나오고, 대사관을 공격한 경우도 있어요. 네. 사우디 미 대사관도 공격을 받았고. 네. 근데 이런 건 이제 뭐냐면 그 이란에서 발표를 했어요. 미국과 이스라엘의 시설 재산들은 모두 공격 대상이다. 네. 이렇게 얘기를 했고, 호텔 같은 경우는 뭐냐? 그 바레인의 호텔을 공격한 그 사례가 나중에 워싱턴 포스트에서 보도를 했는데 네. 거기에 미 국방부 소속 관계자들이 투숙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거기서 드론 공격을 받아서 이 사람들이 이제 부상을 입었다. 이게 이제 국무부 기밀 문서에서 이제 확인이 됐다라고 보도가 나왔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이 중동의 친미 국가들이나 나토는 어떤 입장인가요? 나토가 지금 상당히 곤혹스러운 상황이 됐는데 뭐냐면은 지금 이제
영국 같은 경우 처음에 이 국제법 위반이다 이건 그래가지고 디에고 가르시아라고 그게 이제 인도양에 있는 섬이에요. 이 섬은 이제 영국령으로 돼 있고 여기 기지가 있습니다. 네. 이 기지가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미군도 여기를 사용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네. 미군 전투기 폭격기들이 많이 있는데 특히 B2 폭격기, 스텔스 폭격기가 여기에 이제 있습니다. 미국 본토 외에 있는 곳이 유일하게 여기가 있어요. 네. 그래서 여기가 그 이란하고 이제 가깝기 때문에 여기서 출격을 해가지고 이란을 폭격할 수 있는 거거든요. 네. 근데 영국에서 야 지금 이란 공격한 건 국제법 위반이야. 그래서 우리 기지 사용하지 마 이렇게 얘기를 해버린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트럼프가 이제 엄청 열을 받았죠. 네. 그래서 영국의 이제 스타머 총리를 엄청 이제 쪼아가지고 키어스타마 같은 경우 약간 용기를 낸 거네요, 사실은. 네, 그렇죠. 네. 그래가지고 그러면 방어 목적에 한해서는 사용을 허용하겠다 이렇게 이제 물러섰습니다. 물러섰습니까? 네. 근데 섬에 있는 기지가 방어 목적으로 뜰 게 뭐가 있어요? 그쵸. 다 뜨면은 다 폭격하러 가는 그쵸. 거죠. 네, 말이 그런 안 되는 거죠. 거구나. 사실 말이 안 되는데 이제 약간 그 변명적으로 한 거죠. 네. 야 나는 여기에 동참한 거 아니야라고 하고 싶었는데. 약간 이란한테 들리라는 말처럼 그렇죠. 보여요. 네. 네. 하지만 이란은 용서하지 않고 바로 키프로스에 있는 영국 공군 기지를 공격을 했습니다. 네. 야, 이게 이러니까 참전하면 다 지금 아작나는 꼴인 거예요, 지금. 그렇죠. 그걸 보고 스페인에서 깜짝 놀라서 자국 영토에 있는 미군 공중 급유기들을 다 철수하라고 요구를 했어요. 살아야죠, 여기도. 네, 그런 상황이 됐고 네. 지금 보면은 그 아랍에미리트의 아부다비에 프랑스의 군 기지가 있는데 여기도 공격을 받았어요. 와. 그리고 그 튀르키예의 인시를릭 공군기지 여기 되게 유명한 공군기지인데 여기도 공격을 받았는데 이게 이제 왜 중요하냐면은 인시를릭 공군기지에는 미국의 핵무기가 있어요 여기에. 오. 근데 핵무기가 있는 공군기지가 공격을 받은 거예요. 네. 게다가 튀르키예는 그러니까 인시릴릭 공군기지는 미군 공군기지도 아니고 튀르키예 공군기지인데 미군도 같이 사용하고 있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튀르키예가 공격을 받은 거죠. 네. 튀르키예는 나토 소속이에요. 그렇죠. 나토는 어느 한 나라가 공격받으면 모두가 참전해야 그걸 되죠. 참전하기로 돼 있어요. 야, 근데 이거 세계 대전인데요? 네. 근데 아직까지는 나토에서 전혀 반응이 없습니까? 네, 반응 없습니다. 이거 괜히 건드렸다가 안 큰일 될 것 나겠다. 같으니까 조용히 하고 있어요 지금. 그런 이제 상황이고 지금 영국, 독일, 프랑스 정상이 모여가지고 성명을 냈습니다. 네. 성명을 냈는데 일단은 이란을 규탄하는 건 기본 있어요. 네. 너네 왜 그 막 미군 기지들 공격하고 그러니?라고 규탄은 했지만 외교로 풀자. 네. 그다음에 우리는 공습에 참여하지 않았다. 참고해줘. 뭐 이런 것들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토가 상당히 지금 곤혹스러운 상황이 네. 돼버렸다. 네. 그다음에 이제 그 중동 같은 경우는 국가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네. 자기네 땅이 공격을 받은 거잖아요. 네. 근데 어쨌든 미군 기지예요. 네. 이란에서 뭐라고 했냐면 우리는 너네 나라를 공격한 게 아니고 너네 주권이 미치지 않는 미군의 주권이 미치는 미군 기지를 공격한 거야. 그렇게 알아둬. 네. 라고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지금 이 나라들이 반발을 하면서 그 우리끼리 뭉쳐가지고 이란 공격하자라고 말은 하는데 실제로 그걸 실행한 나라는 없을 것 같고요. 다들 지금 녹록치가 않군요. 네. 근데 이게 사실은 1차 세계대전이든 2차 세계대전이든 뭔가 다 같이 결심하고 진행한 게 아니라 뭔가 한 가지 불씨가 있으면은 확 되는 이런 분위기였다 보니까 진짜 안심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북중로도 반응을 보였습니까? 북한이 1일 날 외무성 대변인 담화를 발표를 했어요. 네. 그래서 당연히 이제 미국을 규탄하는 가장 강력한 어조로 규탄한다. 뭐 이렇게 이제 발표를 했고요. 네. 그 다음에 또 이런 표현이 있어요. 좀 이제 흥미로운데 강력한 대응과 충분한 저항에 직면하지 않는 폭제의 강권과 전횡은 지역 정세의 당사국들이 값비싼 대가를 치르게 만들고 있으며 이게 이제 표현 방식이 우리랑 좀 달라가지고 이게 무슨 말이야? 우리말은 우리말인데 무슨 뜻인지 잘 모르겠다.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네. 강력한 대응과 충분한 저항에 직면하지 않는 폭제의 강권과 전횡은 지역 정세의 당사국들이 값비싼 대가를 치르게 만들고 있으며 네, 무슨 뜻일까요? 어렵죠. 이게 뭐냐면은 그 이제 폭제 강권과 전횡이라는 게 미국과 이스라엘이 지금 그렇죠. 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근데 여기에 강력한 대응과 충분한 저항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없으니까 얘네들이 자꾸 이런 짓을 하지 않느냐.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이란이 작년 6월에 폭격을 당했잖아요. 이스라엘이 막 와가지고 폭격하고 막 미국도 뭐 벙커버스터 때리고 막 이랬는데 네. 이때 너네가 강력한 대응과 충분한 저항을 했으면 지금 값비싼 대가를 안 치렀을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제국주의 국가들한테는 밑보이면 안 된다. 약보이면 안 된다. 한 대 때리면 10대를 되칠 각오를 하고 대응을 해야지. 너 한 대 때려? 그럼 우리도 한 대 때릴래. 이러면은 안 되는 거다. 안 되는 거다. 이게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냐면 쉽게 말해서 미국이
누구 한 대 때리고 싶은 데가 있어. 그럼 이란을 때리면 돼요. 네. 왜냐하면 저기는 한 대 때리면 한 대만 맞으면 되니까. 네. 근데 북한은 한 대 때리면 10대가 날라오거든요. 그렇죠. 무조건 본토건 공격이죠. 그러니까 여기는 못 때리는 거예요. 네. 그래서 미국 같은 나라는 이렇게 살살 대하면 안 되고 강력한 대응과 충분한 저항을 해야 된다. 어떻게 보면 교훈 지점을 좀 짚어주고 네, 있네요. 그렇죠. 그다음에 이런 표현도 있어요. 지역의 당사국들과 이해관계국들은 거짓 평화의 간판 밑에 침략과 전쟁을 선택한 불법 행위자들의 본질을 정확히 파악하고 중동 정세 흐름의 본도를 평화와 안정으로 되돌려 세우는 데서 응당한 책임을 다하여야 할 것. 이 얘기는 뭐냐면 지역의 중동 국가들 너네 생각 잘해라. 괜히 미국 편에 서지 말고 이 책임을 다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한 겁니다. 북한이 중동에 이렇게까지도 얘기할 수 있게 됐네요. 네. 네. 그다음에 뭐 알겠습니다. 러시아나 중국도 당연히 규탄을 했어요. 근데 이제 기본적으로 외교적 해법을 찾아야 된다. 이걸 이제 얘기를 하고 있고 무력 네. 사용은 용납할 수 없다. 이런 이제 발표들을 했습니다. 근데 네. 아직까지는 사실 외교적으로 이렇게 규탄하는 정도를 하고 있고 실제 이제 군사적으로 이란에 직접 뭐 파병을 한다거나 군사력을 제공한다거나 이런 경우는 아직은 없어요. 네. 아직은 없는데 네. 소문에 들리는 소문에 뭐가 있냐면 중국이 인공위성 정보를 지금 이란에 제공하고 있다라는 소문이 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란의 미사일이 이번에 정확도가 상당히 높다. 그래서 이 중국이 제공한 거 아니냐 뭐 이런 이제 얘기가 나오는데 러시아가 아니라 중국이 제공하고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는 걸 보면은 뭔가 근거가 있으니까 하는 얘기인 것 같아요. 그러네요. 알겠습니다. 앞으로 전쟁 어떻게 흘러갈 것 같은가요? 네, 일단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폭격만으로는 정권 교체는 불가능합니다. 네. 그런데 지상군 투입도 불가능해요. 네. 그러면 뭐냐? 결국 미국이나 이스라엘이 생각하는 건 이란 내에서 내란이나 폭동이 일어나서 정권을 뒤집어 엎는 거, 체제를 전복하는 거 이것밖에 생각할 수 있는 게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정부를 접수해라 이런 지침까지 내렸었죠. 그렇죠. 엑스에. 트럼프가 뭐 그런 얘기를 대놓고 한 거잖아요. 맞아요. 그 팔라비 그 아들 지금 그러니까 옛날 팔라비 왕조의 그 아들도 뭐라고 했냐면 마지막 전투를 끝까지 완수할 것은 바로 우리 이란 국민입니다. 거리로 다시 나설 때가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트럼프든 팔라비든 내란과 폭동을 계속 요구를 하고 있는데 이건 뭐냐면 그거 말고는 답이 없다라는 걸 실토하는 거예요, 사실은. 어쩔 수 없는 거다. 예, 우리 이런 끝까지 거죠. 도와줄지는 못하니까 마지막 싸움은 너네가 해야 된다. 네. 친미 세력이 해야 된다 이런 거군요. 그렇죠. 예.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이란이 이미 작년 말에 한 번 당한 게 있기 때문에 네. 당연히 속지 않겠죠. 네. 넘어가지 않겠죠. 그래서 네. 일단은 전쟁 나자마자 바로 인터넷 차단했고 그다음에 지금 이란 내에서는 이런 뭐 반정부 시위 이런 거는 사실 뭐 언론에나 이제 유튜브에서나 볼 수 있는 거고 친정부 시위가 다수예요. 예, 그래서 정부를 옹호하는 그런 시위를 사전에 먼저 막 해가지고 이런 반정부 시위나 폭동이 일어나지 않도록 아니 차단하고 있는 정신이 상황입니다. 있는 인간들이라면은 자기네 나라에서 초등학생이 죽고 학교가 막 폭격당하고 병원이 폭격당하는데 미국을 막 찬양하는 시위를 하는 게 정신 나간 거 아닙니까? 그건 말이 안 인간적으로? 되는 거죠, 사실은. 예. 진짜 윤어게인 같은 데자들이 이란에도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폭동이 물 건너갔다라고 볼 수 있는 게 바로 말씀하신 것처럼 학교가 폭격을 당해가지고 초등학생들이 165명이 죽었는데 네. 거기서 정부를 비난하는 시위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는. 미친 거 아니냐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스스로 폭동을 못 일어나게 자기들이 자기 발목을 잡아버린 거죠. 네. 그다음에 또 하나 더 중요한 게 뭐가 있냐면은 네. 호메이니가 사망을 했잖아요. 네. 근데 이거를 우리는 그냥 전쟁 중에 폭격으로 사망했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네. 이란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한다는 거예요. 이거는 순교를 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이란에서 공식 발표할 때도 순교했다 이렇게 발표를 해요. 근데 그 호메이니가 이 전쟁 직전에 강연을 한 게 있어요. 강연 네. 영상에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내 몸은 그리 가치가 있지 않으며 내 삶 또한 큰 의미가 없습니다. 설령 그들이 나를 죽일지라도 여러분이 이맘 후세인의 원칙 위에 굳건히 서 있는 한 그것을 우리의 패배라고 여기지 마십시오. 라고 했는데 지금 이제 약간 그 보도들은 엇갈리고 있는데 실제 이제 이 호메이니가 자기 집무실 1층 집무실에서 이제 죽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일각에서는 이제 지하 벙커에서 벙커버스터로 이제 죽었다 뭐 이런 얘기도 있는데 아마 많은 사람들이 이제 추측하는 거는 호메이니가 지금 이제 나이도 상당히 많고 병도 있고 그래서 이번에 순교를 각오했지 않았겠느냐 그러면서 일반 국민들이 벙커에 못 들어가는데 나만 벙커에 들어갈 수는 없다라고 하면서 이제 집무실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네. 거기 가족들도 같이 죽었거든요. 딸과 네. 손녀도 같이 죽었다 뭐 그렇죠. 그러는데 가족들이 쉽게 말해서 순교를 한 거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국민들 입장에서는 이걸 보고
어떻게 되겠어요? 너무 분노가 일겠죠. 그렇죠. 이건 이제 이 종교적인 어떤 그런 게 합쳐져 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시아파의 최고 지도자 중 한 명인 아야톨라 나세르 마카렘 시라지라는 사람이 칙령을 또 발표를 했는데 모든 무슬림은 순교자를 위해서 복수할 의무가 있다. 그러니까 복수를 하자가 아니라 복수할 의무가 있다. 그러니까 신도들은 복수를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전쟁이 성전으로 바뀌어버린 그런 이제 성격이 됐죠. 그리고 지금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공격 첫날 트럼프가 이탈리아를 통해 가지고 이란의 휴전을 제의를 했어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트럼프가 그때 뭐라고 발표를 했냐면 이란이 우리에게 대화를 요구하고 있다. 이란이 대화를 원한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마치 이제 이란이 그 굴복한 것처럼 이제 얘기를 했는데 이란에서는 곧바로 우린 대화 없다라고 이제 거부 입장을 발표를 했죠. 그러니까 이것만 놓고 봐도 누가 대화를 지금 원하고 있는가? 미국이다. 미국은 단기전으로 그냥 끝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하메네이 일가를 폭격한 뒤로 그냥 빨리 끝내는 게 가장 좋지 않았을까? 친미 세력이 실력이 있어서 빨리 정권을 좀 전복시키면 좋겠다 이런 건데 나는 할 만큼 했다. 더 이상은 나는 못한다. 이런 거였겠죠. 근데 대신 이란의 민심은 더더욱 더 결속되고 있는 거네요. 반미 중심으로. 그렇죠.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란은 사실 이제 장기전을 준비를 했고 장기전이 유리하고 그래서 장기전을 끌고 갈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이제 쉽게 끝나지는 않겠다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예상되는 시나리오는 이란이 패망했을 경우가 하나가 있는 거고 이제 이란이 계속해서 어떻게 보면 미국이 정치적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면 이란이 승리한 거란 말이죠. 그렇죠. 네, 그렇게 두 가지로 또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근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이란이 패망하면 미국이 이긴 거냐라고 했을 때 지금의 이란의 민심을 놓고 봤을 때는 실제 정권이 교체되고 체제가 전복된다고 해도 친미 정권이 들어서기는 어려울 거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중동과 북아프리카에서 우리가 많이 봤듯이 내전으로 인해서 이 나라가 이제 정권이 무너지고 나면은 온갖 세력들이 이제 들고 일어나 가지고 이제 사분 오열되면서 혼란이 지속된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 그걸 이제 미국이나 이스라엘이 가가지고 자 이제 우리 땅이다 이렇게 안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민심은 아무리 사분 오열과 혼란이 있어도 반미이기 때문에 그렇죠. 미국은 떠나라야 일 거란 그렇죠. 말이죠. 그러면 거기를 누가 들어가겠냐? 결국 중국과 러시아가 개입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 중동에서 미국과 이스라엘이 자기 입지를 높이려고 이란을 공격했는데 중국과 러시아의 입지만 키워주는 꼴이 될 수 있다. 이런 것도 좀 생각을 해볼 필요는 있습니다. 네, 이란이 만약에 승리한다면 미국은 더더욱 더 몰락의 길로 갈 거고요. 뭐 끝장 난다고 봐야죠. 알겠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제 이란 입장에서는 만약에 이번 전쟁에서 승리했다 그러면 핵 개발 안 하겠어요? 무조건 핵 개발 해야 되는 거죠. 칙령을 바꿀 수도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칙령은 바꿀 수는 없어요. 그러면 그래요? 이제 해석을 다르게 하면 되는 거죠. 그렇게. 그러니까 북한 같은 경우도 북한에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그 얘기 하잖아요. 북한의 비핵화는 김일성 주석의 유훈이다. 라고 얘기하는데 비핵화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가 핵이 없으면 비핵화도 못 한다는 거예요. 전 세계 비핵화를 위해서 우리도 핵을 개발해야 된다라는 게 북한의 그 논리이거든요. 그런 식으로 칙령을 재해석해서 야 핵이 없으니까 맨날 이렇게 두드려 맞는데 우리 어떻게 사냐? 우리 살기 위해서는 핵을 개발해야 된다. 핵을 개발함으로써 핵을 제거한다. 라고 해석을 하면 되는 거죠. 알겠습니다. 지금 미국 내 여론도 심상치가 않은데 전쟁 반대가 압도적이라고 하더라고요. 제가 이제 CNN 여론조사 우리 가지고 오신 거 제가 소개를 해드리면 전쟁 반대가 59%. 찬성이 41% 이거 아닙니까? 네, 6대 4로 이제 나뉘는 거죠. 이 정도면 반대하는 게 이제 더 높은 거고. 본래 이제 전쟁이 나면은 많은 사람들이 그래도 전쟁 국가가 이제 비상 사태에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정부를 중심으로 해서 뭉치는 게 있잖아요. 근데 이게 안 된다는 거예요. 60%는 반대를 해버린다는 거죠. 그것뿐만 아니라 미국 내에서 마가 세력도 지금 분열을 하고 있는데 왜 그러냐면 이건 당연한 게 원래 마가의 기본 이념은 고립주의예요. 미국은 제발 다른 나라에 간섭 좀 하지 말고 전쟁하지 말고 우리끼리만 좀 잘 살자. 이게 미국 마가의 기본 원리인데. 그래서 트럼프도 전 세계 전쟁 없애겠다고 하면서 마가 세력 지지받아서 대통령 된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지금 보니까 트럼프가 지금 집권 1년 차잖아요. 역대 대통령 중에 가장 많은 전쟁을 일으킨 대통령이 돼버렸어요. 올해만 지금 3월인데 2번 전쟁 치른 거예요. 그러니까요. 알겠습니다. 일각에서는 미국의 다음 목표가 북한이다. 아니면 북한이 미국의 이란 폭격을 보고 두려워한다 이런 주장도 막 나오고 있는데 그건 좀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은 미국이 아직 승리를 안 했어요. 아직 승리를 안 했는데 무슨 다음 목표가 벌써 나옵니까? 만약에 여기서 패배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지금 조급하군요. 이 질문 자체가. 그렇죠. 일단 패배할 수 있다라는 거고 또 하나는 이란과 북한의 결정적 차이가 뭔가
이란은 핵무기가 없지만 북한은 핵무기가 있어요. 그리고 이란은 주변 미군 기지는 공격할 수 있어도 미국의 본토는 공격할 수 없는데 북한은 공격할 수 있어요. 늘 얘기하죠. 네. 네. 그래서 북한의 그 핵 정책 그 법령이 있어요. 그 법령에 따르면 뭐가 있냐면 북한의 지도부에 비상사태가 발생하면 무조건 미국 본토 핵으로 때린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미국에서 뭐 선제 타격이고 무슨 참수 작전이고 이런 걸 생각을 해도 이거 하면은 본토에 핵미사일 날라오겠네. 이 생각을 안 할 수가 없는 거죠. 야, 알겠습니다. 두려워하지 않겠는데요? 오히려 북한이? 미국이 두려워하겠죠. 그러네요. 알겠습니다. 지금 이 미국-이란 전쟁이 우리에게 미칠 영향과 교훈 요렇게로 좀 마지막 질문 드려봅니다. 네, 일단 우리 코스피가 6,300까지 올라갔다가 오늘 붕괴됐다고. 네, 이 전쟁 때문에 7%가 급락을 했어요. 진짜 그래서 다시 열받죠. 5,000대로 좀 떨어졌습니다. 아하. 오늘 뭐 매도 사이드카가 발동됐다 그러는데 네. 사이드카가 혹시 뭔지 아십니까? 모릅니다. 네, 사이드카라는 건 거래를 중단시키는 거예요. 이게 너무 막 떨어지니까 더 떨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네, 그래서 일시적으로 거래를 중단시키고 사람들 진정시키는 겁니다. 네. 그런 게 이제 발동될 정도로 이제 코스피가 떨어졌는데 아니 사실 이란에서 전쟁 나는 게 우리 책임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아니, 우린 이재명 아무 짓도 정부가 안 했는데. 5천 시대 만들어 놓으면 뭐 합니까? 동맹이라는 미국이 다 망가뜨리는데. 네. 이런 이제 황당한 일이 이제 생겼는데 어쨌든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이제 봉쇄를 했기 때문에 유가가 이제 급등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이제 코스피는 떨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우리 경제에도 좀 치명타가 되고 있다. 그래서 네. 이 전쟁을 당연히 우리는 반대하고 빨리 전쟁을 중단할 것을 요구하는 게 맞다. 이렇게 보고요. 우리가 이제 교훈을 좀 찾아볼 게 많습니다. 여기서. 네. 일단 미국의 본질을 정확하게 봐야 된다. 미국이란 어떤 나라인가. 아무리 대화와 협상을 얘기를 해도 뒤에서는 칼 갈고 있다가 바로 찌르는 나라다라는 거. 이걸 좀 정확하게 알아야 되고. 근데 트럼프는 그러지 않은데 미국의 그 딥스테이트들이 그런 거여서 트럼프도 이제 휘둘리고 있다 이런 이제 얘기도 있잖아요, 사실은. 뭐 그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있는데 네. 그게 뭔 상관이냐라고 저는 대답하고 싶어요. 어차피 트럼프가 지금 가장 많은 전쟁을 하고 있잖아요. 맞아요. 그런 거죠. 네. 그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미국의 한계도 정확하게 봐야 된다. 이번에 이제 이란 늘 완전히 쑥대밭으로 만든 것 같지만 사실 이 전쟁에서 미국은 수렁에 빠질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전쟁을 놓고 보면서 미국은 진짜 무섭다. 막 다른 나라 대통령 막 납치해 가고 막 그 다른 나라 지도자들 막 폭격해 가지고 다 죽여버리고 미국은 진짜 무서운 나라야. 미국한테 함부로 하면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네. 그럴수록 더 이제 우리가 똘똘 뭉치고 미국의 빈틈이 뭔가, 미국의 약점이 뭔가 이런 것들을 좀 정확하게 봐야 된다라는 거고요. 지금 이제 우리 정부가 북미 대화를 중지하려고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잖아요. 그쵸. 페이스메이커가 되려고 노력하고 있잖아요. 네. 북미 대화 중지하는 게 지금 위험한 거예요. 그러니까요. 북한이 놓고 볼 때는 야 미국이 저렇게까지 대화를 하자고 하는데 대화한 다음에 바로 공격할 수도 있겠네. 그러니까요. 대화 지금 중간에 공격할 수 있는 그렇죠. 거죠. 이란과도 협상 중에 공격을 해버렸으니까. 그렇죠. 야, 그러네요. 그래서 이게 대화 중재가 지금 잘하고 있는 게 아닐 수도 있다라는 것 좀 다시 감안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우리한테 진짜 사활적으로 걸리는 거. 미군 기지가 곧 공격 대상이다. 우리가 전쟁을 하느냐 마느냐랑 상관없이 지금 그 중동에 있는 여러 나라들 미국이 이란 공격하는데 아무 관계도 없었는데 갑자기 아닌 밤중에 미사일이 날라와서 지금 막 미군 기지들을 공격을 당하잖아요. 물론 미군만 피해를 받으니까 뭐 다행이다라고 볼 수는 있을지 몰라도 아니죠. 거기 주변에 땅이 우리 땅이고 주변에 그렇죠. 민가들도 많은데. 그렇죠. 결국 우리 땅이 공격을 받는 맞아요. 그런 꼴이 된단 말이에요.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미군 기지가 있으면 이거 자칫하면 휘말릴 수 있고 우리는 결정적으로 지금 지난주인가요? 지지난주에 그 사건도 있었잖아요. 중국하고 미국하고 지금 한판 붙을 수도 있는 상황이었단 말이에요. 네. 그렇게 되면 중국이 주한미군 기지를 당연히 공격을 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우리는 확실하게 아까 그 스페인에서 미국 공군 급육이 빨리 나가라고 한 것처럼 우리도 진짜 빨리 나가라. 이거 위험하다 싶으면 주한미군 빨리 단속을 해야 된다. 이걸 좀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고 마지막으로 미국은 동맹국을 지키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그 나라들이 다 공격을 받고 있는데 지금 미국은 자기 코가 석자가 돼가지고 그 나라를 지키지를 못해요. 그러니까요. 지금 중동에 있는 친미 국가들이 다 공격받았는데 아무런 반발도 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런 걸 교훈으로 좀 삼아야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댓글에서도 주한미군 빨리 나가라, 미군 철수 이런 얘기가 지금 정말 많은데 진짜 너무 사활이 걸린 지금 시기가 왔습니다. 안보가 곧 돼버렸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오늘 경환적 사고 방송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연구원님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